어제 전해드린 대로 어제부터 시작된 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어제 화제가 됐던 이 박지원 의원 또 한덕수 총리의 질의 장면부터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이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사모님도 잘 알죠? 물론이죠. 한 총리 사모님이 300만 원짜리 가지면 받으실 거예요? 제가 아는 사모님은 안 받아요. 그런 가정을 전제로 해서는 답변하는 건 좋습니다.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 했잖아요. 제가 추천해서 오셨잖아요. IMF 외환위기도 극복해봤고 그 경제수석 때 스크린 쿼터 얼마나 소신 있게 반대했어요. 왜 지금은 말씀 못 하십니까? 무엇이든지 대통령님께 도움이 되는 말씀이라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짜뉴스와 선동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릴 것 가짜 뉴스 제발 옛날에 한덕수로 돌아가세요. 의원님 저 안 그것이 변했습니다. 제가 왜 변합니까? 왜 변해야 됩니까? 좋은 한덕수였는데 지금은 나쁜 한덕수예요. 자, 좋은 한덕수, 나쁜 한덕수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박지원 의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이 경제수석과 비서실장으로 한솥밥을 먹었던 사이죠. 실전이 오가는 가운데 또 의원들 사이에서 지금 보셨습니다만 웃음까지 터져 나오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저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이제 박지원 의원은 자꾸 한덕수 총리한테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죠. 예. 과거에 소신 있는 한덕수 총리였는데 지금은 소신이 없어졌다. 이제 아마 이런 톤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제가 보기엔 변한 거는 오히려 박지원 의원이 아닌가 싶어요. 아, 그래요? 당시에 권력의 실세라고 하는 그 박지원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평의원이에요. 거기다가 권력의 실세도 아니고 야당 의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왜 여당이었다가 야당이 되거나 야당이었다 여당이 되면 우리 흔히 내로남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오히려 박지원 의원이 그 한덕수 총리를 상대로 해서 저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그 기준 자체가 대단히 많이 변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예. 변한 건 한덕수 총리가 아니고 박지원 의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변한 것이 상황이 변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제 박지원 의원, 이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좋은 한덕수였는데 지금은 나쁜 한덕수다. 글쎄요, 총리가 변했다. 뭐 아까 말씀하셨는 나왔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라고 해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편집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첫 번째는 소신이고요. 그러니까 국민과 국가를 위한 소신을 얼마나 보여주느냐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 소신이 그때 같지 않다는 얘기를 하시는 왜냐하면 거예요? 지금 국민 지지를 한번 보세요. 예. 현 정권과 대통령에 대한. 예. 그러면 그런 걸 바로잡기 위한 어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소신 있는 발언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졌다라는 걸 하나 지적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대통령과 정권을 좀 보호해야 되다 보니까 국민을 좀 무시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좀 무시하거나 거기에서 대응을 좀 강하게 대응하는 게 좀 잦아진 모습이 아니냐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소신과 존중 이 두 개의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변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 물론 야당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야당도 스스로를 좀 돌아볼 필요는 있다라는 좀 전에 뭐 그런 어떤 맥락의 말씀은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공세를 집중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서영교 의원 최근 언론 보도에서 불거졌죠. 이 김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 이거를 다시 또 언급을 했어요. 서영교 의원이나 또 민주당에서 이걸 언급 계속하는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이제 뭐 대통령 부인이 그 집권당의 공천에 개입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싶고 네. 이런 주제가 사실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게 비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국정 개입 논란이 불거지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공천 개입이라는 거에 원천적인 것이 어느 언론 보도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언론 보도에 나온 게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을 뭐 김해로 가라 뭐 이랬다는 얘기인데 김영선 전 의원은 지금 부인하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걸 봤다는 사람 자체가 익명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정확하게 사실관계 확인이 안 돼요. 그리고 실제 또 김영선 의원은 가지도 않았어요. 가서 그 뭐 제대로
공천도 못 받았어요. 받았죠. 예. 그러면 객관적인 사실을 놓고 볼 때는 이게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물론 뭐 야당은 언론 보도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뭐 공세의 도구로 활용을 할 수가 있지만 예.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당에서도 그 여당은 지금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진실 공방 수준에서 멈추고 있는 거지. 저게 뭐 국민들한테 김건희 여사가 정말 공천에 개입했다 이런 확신을 주기에는 아직 대단히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 지금 서영교 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팩트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이미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서영교 의원은 왜 이런 팩트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공세를 한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네. 그리고 무언가 의혹이 나오면 그게 말끔하게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깔끔하게 해소되지 않는 것이고 그런 것을 문제 제기함으로써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실효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요.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 권력을 가진 쪽에서 어떻게든 설명하려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게 뭐지라고 자꾸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 문제의 답은 안 된 것 같은데 제 질문은 팩트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네. 그러니까 언론 보도하는 인터넷 언론 매체에서 나온 건데 그게 좀 사실인 것 같은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특검까지 가면 저는 그건 좀 과하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정치적 공방으로서는 뭐 굉장히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법사위 소위에서는요 민주당 단독으로 김건희 특검법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여야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법안 소위원회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 회의로 올릴 것이고요. 단순한 주가 조작인 줄 알았더니 이제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추석 밥상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진행했다고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특검법, 탄핵 조사 이와 같은 일이 진행되면서 국민들에게 정치 혐오증을 계속 안기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토론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민주당이 이제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 가운데 이 재발이 된 법안에는 공천 개입 의혹 요것도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된 겁니다. 어제 법사위 상황 아까 좀 전에도 언급을 해줬습니다. 저렇게 돌아가는 법사위 상황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으로서는요. 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어떤 식의 의혹을 제기해도 저는 국민 다수가 네. 동의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예. 저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어떤 걸 하다못해 뭐 어디 그 언론 매체에 어느 구석에 나온 조그만 보도를 인용해서라도 김건희 여사를 공격했을 때 아마 그 국민의 다수 여론은 자기들의 호응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추석 밥상에 올리는 거 당연하죠. 그건 야당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네. 그럼 이제 여당이 이걸 어떤 식으로 차단하느냐 그러니까요. 또는 희석시키느냐 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예, 네. 지금 집권당은 그 대책을 안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결국은 용산이라는 벽에 딱 막혀서 진전을 못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저런 식으로 야당이 추석 밥상에 이 김건희 여사를 올리려고 한다 이렇게 불만만 털어놓을 일이 아니고 예, 네. 지금 집권당도 특히 한동훈 대표의 집권당은 예. 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될 때다. 예. 그냥 이런 식으로 정치적 공방으로 몰고 가면 국민의힘에는 다소 불리해요. 지금 여론 지형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여론 지형을 바꿀 수 있는 거는 바꿀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집권당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집권당의 대응을 지금 주문을 해주셨는데 네. 대통령실은 일단 거부권을 시사를 하겠어요. 시사를 했어요. 국민이 지쳤다 이렇게 말을 근데 했는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도 없이 거부권 행사하고 재표결을 하고 하는데 또 다른 의혹 나오고 여론은 호전되지 않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거부권만 가지고서는 대책이 안 된다. 예. 제 말씀은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추석 밥상 위에 요 문제는 민주당으로는 올려야 한다 이런 건 분명히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특검에 추가해서 하겠다는 거는 과하죠.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권력에 대한 견제와 의혹 해소는 예. 지나칠 정도로 하는 게 맞다고 보긴 합니다. 그런데 매 사안별로 위제설법, 위안설법을 하면 법의 안정성이라는 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법이라는 건 기존의 제도와 법이 어느 정도 다 소진됐다고 봤을 때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죠. 예. 근데 무슨 이야기만 있으면 법을 만들어요. 그것 때문에. 모든 의제에 대해서 만들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만들어요. 그러면은 국회가 무소불위의 기관으로 변질돼 가지 않겠습니까? 네네. 저는 그런 모습은 과하다. 그런 어떤 과도한 부분은 저는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러나 정치적인 공세 부분은 좀 다른 차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응도 주문을 해주셨고 꼭 과하다는 이야기도 좀 민주당이 좀 과하다 이런 얘기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요 대정부 질문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를 거론을 하면서 야당의 공세에 맞섰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억울한 개구리가 결코 아닙니다. 모렴치한 캥거루입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캥거루 게이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개구리 얘기를 비유했다가 이제 캥거루 게이트라고 이제 권성동 의원이 얘기했는데 저 발언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게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딸 다혜 시간의 경제 공동체를 밝혀나가는 과정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다 거의 다 밝혀졌다는 전제하에 권성동 의원이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문다혜 씨가 결혼하고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줄 알았더니 네네. 결국은 캥거루 그 뱃속 주머니에 아직도 있더라. 그래서 경제 공동체다. 이런 식의 논리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권성동 의원은 정치적으로 저런 주장을 하고 저런 질문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건 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찰이 계좌 추적도 하고 지금 뭐 관련자 소환 조사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만약에 그 경제 공동체가 입증이 된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아마 뇌물죄로 그 처벌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거는 왜냐하면 이상직 전 의원한테 그 본인이 중진공 이사장직을 주었고 이상직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를 취업시켜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차이가 불과 4개월밖에 안 나요. 네. 그러니까 그 대가성은 저는 뭐 재판부에 가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이제 문제는 권성동 의원은 단정적으로 얘기했지만 아직 수사 중이다. 수사 중이다.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여기에 이어서 또 이 변죽만 울리지 마라. 요즘 계속 뭐 탄핵 이야기, 계엄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려면 탄핵하려면 진짜 해라. 정치적 책임, 그 대신 정치적 책임은 져라.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변죽만 울리지 말아라. 하려면 해봐라. 이런 뜻인데 좀 뭔가 좀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것 같기는 해요. 뭐 물론 답답하니까 저렇게 말씀하셨을 예.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전 저런 자세는 정치인의 자세가 전 아니라고 그렇습니까?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더군다나 여당의 자세는 아니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힘이 있는 여당은 문제를 풀고 손을 내밀고 예. 같이 협치를 해서 가자고 자꾸 해야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본인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렇게 답답한 상황까지 오게 된데 저는 첫 단추는 네네.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과 여권이 범죄자 취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 상황이 저는 꼬였다고 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범죄는 범죄대로 다루고 그 지위와 직위에 대한 역할은 역할대로 존중을 하면서 그거를 협의해 나가려는 자세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사안별로 분리해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예. 그런 게 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런 얘기를 하실 수는 있다고는 보지만 네네. 여당에 힘이 있는 정치인의 태도로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그 지금 민주당에서도 제2의 논두렁식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 생각과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게 보세요? 아니 저는 과도하다고 기본적으로 예. 권력자들에 대한 예. 거는요 지나칠 정도로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재명 대표라든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든가 예.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혹이 있으면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문제는 뭐냐? 국민들이 그러면은 이게
여건과 형평성이 맞느냐의 부분까지도 해소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김건희 여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혹이 있는데도 좀 샅샅이 뒤진다, 굉장히 세게 한다 이런 느낌을 전혀 안 주잖아요. 예. 못 주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걸 하니까 그게 비판을 받는 것이 그렇다. 수사 자체는 국민적으로 그렇게 비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검찰 수사 대응을 고리로 이제 친문 또 친명 이 단일 대오를 구축한 듯한 이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이 방탄 동맹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방탄 동맹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볼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당장 10월 위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법 재판과 위중교사 재판이 10월 중이나 아니면 늦어도 11월 초에는 1심 선고가 나올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죄가 나올 전망은 법조계에서 그리 크지 않아요. 거의 없을 정도예요. 예. 그 정도 되니까 이재명 대표는 여기서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카드로 당내 단합 내지는 예. 지지층 결집이 필요해요. 네네. 거기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 본인이 직접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위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힘을 합치자. 왜? 검찰 수사와 그다음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니까. 네네. 이렇게 이제 그 뭉쳤는데 자,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10월 위기를 통해서 이제 11월쯤 10월 위기로 뭐 이재명 대표가 낙마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러나 그 상황이 돼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위기에서 좀 회복이 된다 싶으면 그다음에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친문의 구심점이라는 이제 귀국을 할 거예요. 귀국하면 좀 또 친문이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중심으로 뭉칠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동맹은 결국 한시적 동맹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뭐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신삼김 시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거기엔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동의를 하죠.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의 10월 위기가 가시화되면 물론 핵심 지지층은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핵심 지지층의 언저리에 있거나 중도층들은 굉장히 동요할 겁니다. 그 이유는 그냥 단순히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겠다와 1심 판사가 유죄라고 했네? 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김이라고 하는 김경수, 김동연 경기도지사, 그다음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움직일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상대 후보 매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다음 달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도덕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곽 교육감은 그렇지만 자기는 복권이 됐다, 피선거권이 회복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진보 진영은요. 도덕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요새 진보 진영에서 뭐 도덕성이 뭐 중요하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그러면서 왜 진보를 표방합니까? 저는 굉장히 염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광노현 교육감은 진보 진영에서도 리더층, 지도자층에 속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뭐죠? 본보기를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걸 따라오는 사람들이 따라오는 건데 본보기를 보여야 할 사람들이 본보기를 보이지 않고 사리사욕만 취한다면 앞으로의 역사가 굉장히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적으로는 출마에 전혀 문제는 없어 보여요. 하지만 교육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고 또 선거 보전금은 내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까? 어떻게 내고 있으면 상관없어요? 아니, 이게 이제 내야 될 돈이 35억 원이 넘어요. 선거 보전금이. 그런데 그중에 한 5억 원 정도밖에 안 냈거든요. 그러니까 30억 정도를 안 냈어요. 지금 얘기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그러죠. 그건 피선거권에 문제 없다는 뜻이에요. 저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 그게 왜 그러냐면 2012년 9월에 구속이 됐어요. 구속이 되면 구속이 되고서 그때 확정된 것이 이제 선거 보전금을 반환해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구속되고 나서 2달 만에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명의 이전을 했어요. 아마 남의 이름으로 명의 이전을 했겠죠? 그렇겠죠. 근데 그 경위가 밝혀지지 않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본다면 결국은 선거보전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빼돌렸다. 이런 의혹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2012년 11월에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명의 이전한 부분, 이 부분을 저는 오히려 재산 빼돌리기 부분으로
그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법적인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얘기하는 뭐 피선거권 그거는 별 문제는 없죠. 네, 그건 문제가 자, 이런 없지만, 부분도 예. 만약에 본인이 끝까지 나오겠다라고 한다면 서울 시민이 결국은 결정을 해줘야죠. 그러니까요. 이제 자기 재산을 빼돌리는 의혹까지 있어가면서 선거보증금 30억 원을 내지 않고 예. 서울 교육을 또 내가 맡겠다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지에 대해서 서울 시민이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